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양시장 오늘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현재 모두 상승 전환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지금이 바로 고민하기의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황 알아본 후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 이어지거든요.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방법은요. 샵 4989번으로 부여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문자와 전화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스마트폰으로도 컴퓨터로도 모두 시청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정재현 멘토님의 잔소리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듣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메신저 상단의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친 후에 검색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요.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은 정재현 멘토님과 직접 소통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정재현 멘토님이 계속해서 추천했던 종목들 상승 곡선 좀 그려나가고 있죠. 오늘도 정재현 멘토님이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담이 끝난 후에 공개되니까요. 주식 잔소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반등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반등은 나오고 있죠. 지금 상승 중이니까.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전날 미국 시장이 1%대의 하락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잠깐 차트를 좀 보자고요. 나스닥 시장입니다. 나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역 이렇게 박스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1%대 이상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잖아요. 예전부터는 항상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은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 자체가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건 저는 4분기 때의 시장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권역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시만기 때만 좀 잘 넘기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흐름들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원인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다음 주에 이제 동시만기란 말이에요. 옵션 동시만기가 있는 상황인데 동시만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선물 쪽, 옵션 쪽을 좀 보게 되면 윗방향으로는 약간 262포인트대까지 있고 아랫방향으로는 240포인트대 초반까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도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방으로 좀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좀 줄어드는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선물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적어지는 포지션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충족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선물 매수가 상당히 좀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1조 대 8월 26일 날 1조 대의 매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수량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몇 년 만에 최대치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잠깐 매도가 났다가 여전히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를 아래 방향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반등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거래소의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전날 같은 경우 3천억 대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 받아주는 모습들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좀 받쳐주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들은 조금 더 반등으로 좀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2000포인트대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락을 했을 때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반 되돌림 자리대 2000포인트 언저리 때 말이죠. 그럼 이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소는 이 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최근 고점을. 근데 코스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락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니까 기본적으로 635포인트대에서 좀 더 보게 된다면 약 650포인트대죠. 이 자리대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61선 부근대까지는 반등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하방권, 이게 지금 바닥권역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43,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8만 원대 한번 돌파 시도 나올 거다, 안착 시도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79,700원, 거의 앞자리 숫자 바뀌는 흐름대까지 나왔었죠. 오늘 새벽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미국 쪽의 애널리스트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업황은 안 좋은 시기는 작년 말부로 끝났다. 그게 주가를 보면 반영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 주가가 최바닥이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업황은 여기서 바닥을 쳤다라고 그런 기사를 좀 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말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좀 고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선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의 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IT 쪽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기, 그 다음에 뭐 LG전자, LG이노텍 뭐 이런 쪽에 들어가겠죠. 삼성 SDI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상승의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다수적인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에 있어서의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들 종목군들이 쉬어가게 된다면 이제 다른 업종군들, 산업재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성장이에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게 더 플러스가 준다라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게 되면 신고가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산주 쪽에 있어서 투자를 늘릴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에 기반한 종목군들, 향후에 좋아지거나 지금 현재 좋거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계속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5G일 거예요. 5G. 오이솔루션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 때 박스 권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5G 사시려면은 뭘 사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많이 빠져있는 RFHRC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빠지는 순간 사셔라 이거. 근데 오늘 장중에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약 한 60% 거의 7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올라갔을 때 따라잡지 마시고
제가 사라 할 때 사시면 돼요. 왜 여기에서 사야 되는가?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데에서 사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면 여러분들 그랜빌 법칙이라고 아시죠? 이평선하고 멀어지게 되면 다시 좁혀들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쫓아간다? 그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들, 그래서 RFHIC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섹터가 있어요.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최근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핀테크 쪽이에요.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다날, 꼬나이, 나이스 정보통신, NHN 한국사이버결제. 근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하겠죠. 왜? 저희 여기서 탐방 갔거든요. 기업 탐방을 여기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못 샀어요, 이거. 그러면 이만큼 여기에서 봤던 거를 지금 100%나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사라는 얘기 제가 할까요? 못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 한번 보자고요. 월봉 차트 120개월 선을 장기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바닥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주봉을 보니까 주봉도 이제 60주선 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얘가 왜 빠졌을까요? 이거 왜 빠졌을까요? 주가가 동부제철 인수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 부분들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들 때문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실적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요. 주가는 2018년도 4월달 26,0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반토막도 넘게 났습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작년에 600억대의 영업이익에 390억대, 거의 400억 가까이 단기 순이익을 냈단 말이에요. 계속 성장입니다. 매출 4,700억, 7,500억, 9,200억, 영업이익 480억부터 540억, 604억, 10% 이상 꾸준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올해 예상 보세요. 600억대 영업이익을 하던 친구가 850억을 한대요. 올해 예상이. 그럼 몇 %예요? 지금 성장을 하는 폭이. 40% 이상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단기 순이익은 400억에서 650억입니다. 50% 이상 성장하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이런 종목 사겠어요.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 근데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이 355만 8천 주 터졌습니다. 355만 주 터졌어요. 분봉 한번 쪼개볼게요. 30분봉으로. 30분봉으로 어저께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나 요걸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150만 주밖에 안 터졌습니다. 어저께 30분봉상으로 보니까 150만 주가 터졌어요. 어제. 근데 일봉 차트를 보니까 350만 주가 터졌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블록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30분 봉상에 장 땡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거래량이 151만 주였는데 일봉상에 보니까 355만 주. 그러면 240 몇만, 한 245만 주 정도는 블록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아침에 공시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250만 주 정도 되는데 그게 15,100원에 블록딜을 해갔더라고요.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그러면 요거 15,100원대까지 빠져줘야 되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럼 요거 매도가 좀 나와주게 되면 요 자리대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전 그 전략을 좀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눌러주질 않고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정고점 자리대죠.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니까 아, 요런 녀석이 있더라. 요런 종목이 있다더라. 실적 좋은데 뭐 동부제철 인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더라. 실적은 겁나 좋고 올해 50% 이상 성장하더라. 근데 주가는 빠졌고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어가는데 지금 박스더라. 그러면 조정 시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하루 만에 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오, 하루 만에 10% 급등 수익을 줬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봤자 여러분들 못해. 못하고 그만큼 수익도 못 내요. 그리고 반대로 많이 올라가는 만큼 많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 대응 못 한단 말이에요. 가급적 손절할 필요 없고 모아가게 되면 나중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 볼 필요가 없어요. 괜히 무슨 종목 추천해서 뭐 20%가 올랐니 30%가 올랐니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 수익 못 내요 그거. 그리고 빠지는 종목군들 코멘트 자체를 얘기를 안 해버리는데 그런 방송 봐서 뭐하냐 이겁니다. 결국은 그냥 이 방송 이 프로그램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종목 상담해서 어울리는 종목군들 제안해드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포트를 꾸리시게 되면 상반기에 손실 났던 거 하반기에 조금씩 메꿀 거고 내년도에 원금 이상 다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냥 이 방송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아직까지 괜찮다. 저는 그리고 4분기는 더 7월, 8월 달보다는 더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하되 근본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매수를 하자.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코스닥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다.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성장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RF HIC에 대한 얘기도 해줬는데요. 예전부터 이 5G 관련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점이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 종목 눈여겨봐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요즘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고가 기록했는데 오늘은 장중계 20%대 상승세 보였고 현재도 10% 넘게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이 얘기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한 달 정도 만에 70%대 상승세 기록한 셈인데요. 과거에도 뭐 테스나 네페스 등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랑하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비결 바로 기업 탐방을 직접 다니신다는 점입니다. 기업에서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기업이 성장할지 아닐지를 좀 판단하고 계신데요. 과연 요즘에 이런 정재훈 멘토님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상담이 끝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 직접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498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이어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하나케미칼이요. 10% 17,300원이요. 네, 하나케미칼 10% 17,3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혹시 방금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예, 지금은 아니고 어제 들어갔던 거. 일단은 현재 횡보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케미칼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하나케미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태양열이요. 태양광이죠. 예, 예. 태양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어머니,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케미칼하고 견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죠, 어머니? OCI 있죠, OCI. 예, 그죠? 예, 예. OCI 주가 신저가죠. 예, 예. 그죠? 예, OCI 폴리실리콘 만들잖아요. 예, 예. OCI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케미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예, 많이 빠졌으니까 사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종목 바꾸세요, 어머니.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큰 시세가 나오거나 하지는 못해요, 어머니.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선생님?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회사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머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기로 가져가겠다 판단을 하신 거세요, 혹시? 실적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예. 근데 대장주라고 해가지고. 배당주, 예, 아니, 배당주가 아니라 자산주, 가치주? 예, 예. 그래서. 어머니, 차라리요, 네.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까지 많이 나오면 좋겠죠. 예, 그렇긴 하죠. 배당 수익률 작년 기준 1%가 안 돼요, 어머니.
예. 그럼 1% 배당을 받고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글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성장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 건데 올해 4천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5천억, 내년에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주가는 싸요, 어머니. 싼 건 맞거든요. 예. 근데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주가도 겁나게 많이 빠져 있는 대신에 배당이 좀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그럼 만약에 그 종목이라고 그럼 바꾸실 생각은 있으세요? 예. 그건. 자, 주가가 17,300원이에요. 그죠, 어머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KB금융을 한번 볼까요? KB금융 너무 비싼가요? 그러면 기업은행 한번 볼게요. 주가 12,000원이에요. 그죠? 예. 주가는 12,000원이고 겁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은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예. 하나케미칼 같은 PBR 기준으로 따져보면 자산가치 PBR이 0.3배대예요. 예. 기업은행도 0.3배대고요. 비슷해요. 예. 근데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은 4.9%, 올해 한 6% 나오겠다. 그러면 이걸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 어떤 게 낫겠어요, 어머니? 냉정하게. 기업은행이 낫죠. 그리고 그거는 별로 시세도 네? 트렌드도 많이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시세가 안 타는 대신에 하나케미칼도 시세가 탈 수 있을까요? 물론 탈 수 있겠죠. 예. 예. 과거에요. 서브프라임 때 예. 은행주, 금융주들 많이 날라갔습니다. 어머니. 아. 시세의 흐름들은 때에 따라서 섹터는 변해요. 그럼 저는 하나케미칼보단 차라리 은행주가 좀 더 낫고 은행주보단 금융주가, 증권주가 저는 좀 더 낫다고 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겠다 많이 빠져서 예. 그럼 저는 하나케미칼보단 이 친구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매수 가격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 기업은행? 분할로 사세요, 어머니. 아, 지금부터. 분할로요? 네,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네, 지금부터 사셔도 돼요. 예? 지금부터 사셔도 돼요. 아, 지금부터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아, 네, 노체 시스템즈. 매수가 비중은요? 4,750원에 10%. 4,750원에 10%. 혹시 어제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이거 오래됐는데 이제 본전가에 왔거든요. 진짜요? 어제 9% 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본전가에 왔는데, 네. 그 홀딩해도 되나 아니면 음, 대응 방법 좀 알고 싶어요. 궁금하시죠? 바로 연결해 네. 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죠? 네네. 딱 걸렸어. 그 오픈 채팅방에 물어봤으면 됐지. 뭐 이 전화까지 또 해주셨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는 싫은데. 자, 네. 단기를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아니, 장기로 봤는데 너무 장기로 오래 봤으면 걸려서. 굳이 뭘. 오래 걸려가지고. 어머니 단기 스타일 아니네. 그럼 투자 스타일 아니네. 투자 스타일 아니면 이거 빠질 거예요. 다시 매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다시 그래서 밀릴 수 있어요. 얼마까지 보시나오고? 그건 모르겠어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로체 시스템즈도 일단 뭐 시장이 네. 괜찮기는 해요, 어머니. 네. 근데 네. 어머니 성향은 네. 투자 스타일로 안 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투자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만약에 1년 내내 여기서 박스로 긴다라고 하게 되면 어머니 갖고 갈 거예요? 안 갖고 갈 거잖아. 아니, 전 보통 1년 6개월 더 가지고 가거든. 1년 6개월 정도 더. 1년 6개월 정도 가져간다고요?
아니 종목들을 항상 그렇게 금방금방 매도 안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이 너무 지루해서 매수가까지 왔는데 이거를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셔? 1년 6개월 정도 가져간다는데 어머니 왜 거짓말하고 그래? 응?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홀딩. 네. 단기로 너무 지루하다 싶어 어머니 제가 봤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파는 게 맞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225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CNG 하이테크 매수가 8,5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8,500원. 목요일이나 뭐 그 전에 좀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딱 올라간 후에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손실은 아직은 크지 않은데요. 앞으로 전략 부탁드립니다. CNG 하이테크가 IT 섹터에 있나 봐요. 근데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눌림목이다 싶어갖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날 매수하신 것 같아요, 요날. 이날 딱 갭 떠서 빡 출발하니까, 요거 이제 전고점 넘어가는구나. 그 생각해서 따라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잠깐. 그 전에 이 친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좀 봅시다. 뭐 하는 회사인가. 실적은 그래도 나오는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는 못 믿겠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미칼 쪽이네요. 일단 플랜트 쪽인데, 나름대로 일단 최근 들어서 국산화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나 이런 부분들은 받을 수는 있어 보이네요. 보니까 종목 선정은 잘 하셨는데 단가가 좀 높아요. 높은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선 보시게 되면 요걸 한번 보세요. 요 저점 자리대가 7,800원이에요. 7,800원. 만약에 요게 깨져버리게 되면 7,800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7,8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으세요. 왜냐하면 30분 봉상에서 이 갈색 선이 21선이에요. 30분 봉상의 242평이 1봉상의 21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21선이 깨고 내려가게 되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그러면서 하방각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는 시간대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800원 자리대를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8,800원 언저리대,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챙겨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추격 매수를 한 상황이라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8,800원 위로는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 7,800원 이탈 시에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등 시에는 8,800원 부근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해 가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드림텍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9,800원에 20% 맞으신가요? 20%요. 20%요? 네. 네, 사시고 나서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사고 나서 좀 올랐는데, 네. 더 오를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더니 주룩주룩 내렸어요. 그랬죠. 제가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이게 뭐, 저 아는 사람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고, 중국에서 삼성전자 관련이 있다고, 네. 사보라 그래서 샀더니 잘 올라가더라고요. 12,000~13,000원까지. 네. 그래서 그냥 좀 떨어져도 네. 안심하고 있었는데 계속 더 떨어지고 저점 다 깨버리고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좀 본전까지 기다려야 될지 메모리 반도체는 맞아요. 비메모리 다른 건 다 가는데. 자, 매수가가 9,800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셨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쭉 13,000원까지 갔어요. 그렇죠. 13,150원까지 갔는데 그래도 수익을 좀 더 키워보자라는 생각에 매도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산 사람이 한 2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어요. 아버님. 얘기해 준 사람이. 자, 아버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아버님. 네네. 그 종목을 얼마까지 간다라는 그런 게 지인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네. 근데 그 주식을 사는 거는 아버님 돈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아버님이 조언을 듣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네. 아버님의 자산은 아버님이 챙기셔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그 예. 부분들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못했어요. 네. 올해 3월 달에 드림텍이 네.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예.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네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요럴 때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3월 달이니까 3월 14, 4, 5, 네. 6, 7, 8, 9, 9월 14일, 9월 13일 이때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버님. 예. 6개월 차이에. 근데 그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 출회가 되거나 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그 매도 물량이 나올지 아니면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다만 비메모리 맞아요. 반도체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헬스케어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성장하는 쪽 섹터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이게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했는데 네. 2017년도에 400억대, 2018년도 4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의 실적을 보니까 100억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 실적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어요. 네네. 이 실적에 있어서는 신뢰성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예. 재무구조는 괜찮아요. 네. 재무구조는 괜찮고 대주주가 보니까 한 70%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삼성 쪽하고도 관련이 있겠지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네네. 지금은 조금 더 그냥 보유하세요, 아버님. 어느 정도까지요? 일단 한 8,000원 네. 정도 근방에 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한테. 8,000원이요? 네. 사업하는 거는 빅메모리 몇 가지가 있다 그러셨죠? 네? 반도체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뭐 이런 쪽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요? 네,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계셨다가 네. 8,000원 금방 오게 되면 전화 한 번 더 주시고. 저 최저점 깨면요? 네? 손절하면 최저점이 5,000원인데 손절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네, 그냥 20%시니까 네. 그냥 못 먹어도 고 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네. 최저점 깨도 그냥 내버려둬요? 네, 내버려 두고 그때 다시 한 번 또 전화 주세요, 아버님. 추가 네, 매수 하지 네. 마시고.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주하면서 안 해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오늘 전화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자주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이 잠시 끊어졌네요. 그러면은 문자 상담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06번님이 보내주신 DI텍 살펴볼게요. 1,470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아마 8월 초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매수 타이밍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현재 10%대 수익률 보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좀 좋을까요? 이분 선수시네. 선수인가요? 야, 이분 선수시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이걸 이렇게 잡으셨지? 네. 야, 이분 선수신데?
이야, 이날 잡으신 것 같아요. 이날 기가 막히게 저점에 잡으셨는데 이거 뭐 아시나?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이 회사가 사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JW 홀딩스가 6%를 좀 가지고 있고 보니까 헬스케어 쪽이네요. 일단 엑스레이 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미국 동물용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엑스레이 분야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보니까 일단 의료기기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히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디오 같은 거 있죠? 디오 같은 경우 보면 실적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수준도 쫙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죠. 근데 디알텍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그냥 매수를 하시거나 10% 이상 수익이 좀 나고 계시는데요. 1,600원 기준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1,600원이 깨지면 그냥 다 전량 다 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한 1,800원에 1,900원 정도 때까지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분할로 차익을 해 나가면서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 2,500원이고요. 비중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합성 음모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보다 살짝 내려왔어요. 네, 이 시기가 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게 크리스탈 신소재가 올해 상반기에 회사가 매각이 됐어요. 중국 기업 쪽에 5월 22일 날 최종 변동일이 5월 22일이거든요. 5월 22일인데 일단 그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거래량도 9천만 주가 터졌는데 총 주식수가 이게 몇 주짜리요? 이거 잠시만요. 이게 총 주식수가 얼마 6,700만 주인데 유통지수가 5,100만 주인데 터진 게 이게 9,100, 기본이 뭐 그냥 터졌다면 5천만 주 이상이네요. 유통물량 다 싹 다 회전시키네요. 2,500원에 20%, 2,500원에 20%.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누군가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윗꼬리가 길죠? 나오게 되면 윗꼬리. 그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분들, 얘 돈 없는 메이저 애들이 돈 없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 61선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이거 61선 깨지면 일단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깨고서 가게 된다라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정고점 자리 때 한 3,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61선 깨지면 일단 손절. 근데 만약에 반등 나오게 되면 정고점 자리 때 3,000원대 위로 한번 또 시도가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안 되고 61선 깨지면 손절 반등 시 정고점까지 한번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종목 하나 좀 더 볼게요. 2317번님이 보내주신 인터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15,2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인터플렉스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손실률이 좀 크시거든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이 인터플렉스는 참 이게 난감해요. 사실 15,200원. 그나마 비중 10%만 갖고 계신 게 다행인데요.
자, 인터플렉스랑 PCB 쪽 비교할 수 있는 게 BH예요. 잠깐 BH 차트 한번 볼게요. BH는 안 빠져요. 그죠? 이 저점 자리대를 이제는 안 깰 것 같아요. BH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때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BH가 급등을 했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실적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얘는 수직 낙하를 해버렸어요. 확 그냥 사망했어요. 그냥. 이유는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인터플렉스는 반짝 좋아졌다가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다음에 바로. 근데 BH는 늘어났다가 멈췄어요. 오히려 성장을 조금 주춤했지만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인터플렉스는 적자 전환에서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도에 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좀 다소 걸릴 것 같은데 한 13,000원대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좀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다시 상담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제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그 전에 또 되게 강조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좀 공시가 떴죠. 650억 원 규모의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관심 종목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공시 관련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냥 원익 IPS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네. 오늘 신문 기사 인터넷 뭐 데일리에서 아무튼 신문 기사 나온 게 있어요. 6시 55분에 참 부지런한 그 부분들인데 여기에 기사를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여기에서 요 기사가 좀 나왔어요. 삼성 QD-OLED 지연 투자, 지연 우려의 업계 노심초사. 그러면서 일찍 6시 55분에 나왔어요, 기사가. 당연히 우려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때문에 이 기자님이 쓰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경제인연합회 쪽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삼성이 여기서 더 늦춰버리게 되면 대면적이 있어서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대면적은 일단 포기해야 돼요. 점차적으로 계속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LG는 대면적 세계 점유율 1위예요.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3조 추가 투자하고 있어요. 공장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이 이걸 안 하게 되면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도 치고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산 LCD 라인 공장 폐쇄하고 있죠. 오늘 뭐 신문 기사 보니까 희망퇴직,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희망퇴직 받는다 뭐 한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하겠어요 그거? QD 쪽 전환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LCD 공장 멈추면 장비 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 축구장을 만들 것도 아니고 운동장 만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들어가겠어요? QD 들어갈 거예요. 한 수백 번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했었어요? RFHIC 얘기했죠. RFHIC. 이제서야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좋다고 하니까 요런 거 한번 사볼까? 요 생각하다가 또 물릴 거예요. 제 분명히 장담합니다. 종목 상담도 들어올 거예요 아마. RFHIC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렇게 며칠 조정받으면 아마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왜 이걸 이격이 벌어진 걸 사냐 이거예요. 장비주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장비주들. 대표적으로 가장 무거운 종목 원익 IPS. 원익 IPS. 수주공시 나왔어요. 그죠? 어디에서 수주공시 나왔나 볼까요? 삼성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나왔어요. 중국 쪽에서 나왔거든요. 보게 되면 비전옥세 쪽에서 나왔어요. 650억. 제가 대충 보게 되면 이거 열처리 장비랑 그쪽이에요. 테라 쪽 합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장비랑 뭐 오븐이랑 이쪽에 설비 투자 쪽 같아요. 아마 6세대 쪽인 것 같은데 원익 IPS 수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저항이죠. 이거. 그죠? 요거 뚫고 넘어가 돌파 시도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정배열 초입. 여러분들. 다른 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자랑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패스. 저희가 네가패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라 투자로 하실 분들, 사라 이거. 간다. 왜 실적 좋다, 이거?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만큼 갔는데, 여기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러면 원익 IPS가 못 올라갈까요? 전 여기까지는 적어도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실적이 내년도에 좋을 거니까 사셔라 원익 IPS. 박스 돌파하면 움직인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 상담할 때도 대안주를 몇 번 말씀드렸죠. 관심 있게 봐야 되고 AP 시스템 이어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150에 편입됐죠. 이 친구 완전 정배열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완전 정배열로 박스 이거 뚫으면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들 알죠? 앞자리 수치가 몇 번 바뀌는 거야. 실적이 좋은데 중국 모멘텀이 있으면 내년도 사상 최고 실적.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못 살 이유가. 단타에 뭐 하루에 뭐 TV 나와갖고 뭐 며칠 만에 뭐 20% 고수익 났어요. 이런 종목 사갖고서 물리느니 그냥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이거 적금 들듯이 투자 마인드로. 그럼 돈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사시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제이스텍. 사라고 했잖아요. 정배열 초입이니까 사셔라 이거. 차트 설명도 해줬잖아요. 많이 올라간 기간만큼 많이 빠졌고 올라갔고 수렴 과정 거치고 있고 넘어가게 되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했어요? BH도 미리 주가가 선반영 받아서 올라갔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친구 내년도에 장비주들 다 실적 좋아진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사서 보실래요? 이런 종목군들 사셔가지고 그냥 투자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막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수익 못 내더라고요. 다 물려서 전화 오지. 그럼 이런 종목 사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경제방송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대안주 얘기해주고. 별 이상한 잡스러운 종목군들만 얘기하지. 급등주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디스플레이 종목군들 제이스텍, 원익 IPS, ICD,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봐야 돼요. ICD 봐봐요. ICD. 이건 IDS네. ICD 정배열에서 지금 탄력 좋잖아요. 중국 모멘텀, 삼성 모멘텀, LG까지도 납품하고 고객사 다변화. 정배열 완전 정배열 됐잖아요. 이 친구 완전 정배열.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훅 하고 빠질 때 훅 밀리면 훅 받으세요. 이런 종목군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단 20%, 30% 수익이라도 낼 수 있으니까 투자 마인드로 보면 저런 종목군들 사가지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험난한 장에. 그래야 연말 따뜻하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따뜻하게 보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곧 있으면 추석이죠. 5년 전에 서울경제에 와서 추석 선물입니다라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거 여러분들 추석 선물이에요. 추석 선물. 단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식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일부 계실 텐데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 디스플레이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넷패스 10,000원 초입일 때 이야기 드렸는데 요즘 3만 원대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아직 시장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이 직접 발로 뛴 정보로 기업 탐방을 근거로 기업 성장성 보는 눈 탁월하신 정재훈 멘토님이십니다. 이런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색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요. 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정재훈 멘토님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현재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